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 서비스 시작하기 수업을 맡은 강사 황다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늘 오프라인 강의만 하고 본업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 온라인 강의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저한테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아마 시선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조작법이 좀 익숙치 못해서 실수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본분은 여러분한테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열심히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배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배달 서비스를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달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좀 더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채팅창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지 제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신빙성도 좀 생기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장사를 시작한 지는 이제 올해로 5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일단 피자집 창업을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잠깐 뛰어들었었어요. 뛰어들었다가 원래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생각한 대로 되질 않아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매장을 5-6개 정도 진행을 하고 접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파티룸이라는 공간 대여 사업을 하다가 2019년에 카페를 좋은 조건으로 하나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런 파티룸이라는 사업에 되게 지쳐있던 당시에 카페라는 게 왜 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뭐 고상하고 좀 쉽고 재밌고 알바들 많이 쓰면서 오토 돌리고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명색이 그래도 장사를 몇 년이고 했었다는 제가 그런 실수를 해서 제가 월세 440만 원짜리 매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2019년에. 그래서 2019년 7월에 이제 야심차게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전에 파티룸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또 했던 경험을 살려서 공간 대여를 좀 하면서 그래도 월세를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매장을 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지금 저희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관이라는 게 사실 여러 명을 대상으로 여러 명을 많이 받아서 공간 대여를 해야지 수익도 그만큼 대여비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카페에 오시는 분들도 없었고 대관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한 달에 적자만 거의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버티는 것도 한두 달이지 제가 언제까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 매출을 내면 좋을까, 이 월세를 제가 커버를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배달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배달을 시작했었던 건 아니고, 저는 그 전에 피자도 그리고 분식도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참 잘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왕이면은 배달을 하되 내가 이제 카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디저트나 이런 아이템을 찾아서 배달을 좀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배달을 시작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되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월세 440만 원을 잘 극복을 해냈고 올해 1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매장 그리고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샵인샵이라던가 뭐 배달 창업이라던가 이제 배달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뭐 가맹점을 내드리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는 다순이 와플이라는 와플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브랜드로 이제 샐러드라던가 호두 과자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파스타 브랜드까지 같이 배달을 시작하는 게 저희 지금 플랜이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태까지 창업 관련된 오프라인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강의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 제가 이제 이 카메라만 앞에 두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께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낯설어요, 사실. 낯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제 강의는 뭐 배달의 민족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뭐 배달을 시작하려면은 뭐 이런저런 장비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정형화된 내용보다도 실제로 제가 매출 2,000원이었던 시절부터
배달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매출을 잘 일으키고 지금 제가 저희 점주님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있는 부분 실제로 배달의 민족에서 고객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배달의 민족 페이지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야 좀 더 매력적으로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출을 내고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가능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뭐 메모하셔라 아니면 저랑 같이 핸드폰을 꺼내서 배달의 민족 어플을 같이 보자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서 제 강의에 집중을 해주시고 제가 메모해 주십사 하는 것들은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게 변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변했던 건 사실 이런 온라인 강의,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가 이제 명확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배달이 참 많이 발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달 관련해서는 앞으로 쭉 이어지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일찍 들어가는 거 밖에서 여러 명이서 놀지 않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서 먹는 거 이런 뭐 재택근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절대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리고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사용해 주시는 이 2시간의 시간 동안 제가 좋은 내용 전달하고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일단 저는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우리가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배달을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매출을 쉽게 낼 수 있는지 이렇게 내용을 나눴는데요. 일단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배달은 한 3개 정도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홀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께서 홀 매출이 너무 안 나오니까 배달을 추가해서 좀 매출을 어느 정도 일으켜 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신규로 배달 창업하시는 분들 물론 창업에는 어떤 매장을 차린다라고 하면 오프라인 매장 그냥 홀까지 겸용하는 매장을 말씀드리기 마련인데 저는 오늘 배달 주제로 왔으니까 그냥 신규 배달 창업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샵인샵이죠. 제가 처음에 출발했었던 거 제가 처음 가맹 사업을 시작할 때 샵인샵 브랜드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샵인샵에 대해서 요즘 샵인샵 브랜드가 참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좋은지 왜냐면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고 자료 준비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홀매장에 배달을 추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체크하고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 사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물음표를 가지고 계시고 저도 수십 명의 점주님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되게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과연 배달이 남냐? 배달해가지고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거 아니냐? 이거 해가지고 고생만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버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비용이 얼만지 그리고 합당하게 투자할 만한 데다 투자를 했는지 이런 부분부터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투자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달해서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나중에 정산을 해봤을 때 남냐 안 남냐를 따지시는 거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아요. 그래서 남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끔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홀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배달에 적합한 메뉴이신지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배달을 하면 추가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배달을 준비하면서 비용이 안 들진 않거든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포장용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배달의 민족 입점할 때 광고비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달 대행 업체를 사용할 때 관리비라던가 가맹비를 또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재료도 아마 추가되는 재료들이 좀 있을 거고 절대 돈이 적게 들지 않아요. 제가 그리고 메뉴를 직접 잘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희 어머니가 강남에서 전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 기반이고
또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 주말에 영업을 원래 안 하셔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평일에 홀 매출도 떨어지고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시다가 배달을 시작해서 주말에 배달을 좀 하면 추가 매출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원래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좋다 이래서 배달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좀 보통 각이 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각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홀에서는 너무너무 잘 팔리는 메뉴들이고 홀에서 먹기에는 딱 좋은데 이게 과연 배달로 갔을 때 손님이 만족을 할지 그리고 재구매가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모호해서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냐면 쭈꾸미 볶음, 감자전, 저희 전집이다 보니까 그런 메뉴가 주로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달을 시켜 먹다 보면은 14,000원짜리 김치찌개 왜 막 진짜 이따만한 그릇에 오잖아요. 그리고 쭈꾸미도 마찬가지고 모든 배달이 언젠가부터는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양이 되게 많고 뭔가 그 가격에 너무 과분한 음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저희 엄마 가게 음식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또 그러니까 양을 늘린다거나 일부러 그러기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게 고집이라면 고집인데 그래서 메뉴가 적합하지를 않아서 일단 배달을 시작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날이 떨어지니까 이제 배달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쿠팡이츠랑 그리고 배달의 민족 배달 대행을 따로 써야 되는 배달의 민족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주문부터 별점 2점 맞고 배달의 민족에서 그냥 입점 철회했고요. 거기에 따른 준비 비용 저희가 방산시장에 가서 포장용기를 사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광고비를 단 며칠이라도 지불을 하고 배달 대행 가맹비를 낸 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돈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내가 배달을 할 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음식과 유사한 음식 들이 배달의 민족에서 어떤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은 너무 보편적이고 내가 오삼불고기를 팔고 있는 매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배달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 요즘 검색기는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오삼불고기를 검색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포장용기에 담아가는지 가격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트 메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이거 그대로 구성을 할 수 있으면은 시작하셔도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너무 다르고 방식이 그리고 나는 이 가격에 이 양을 맞출 수가 없고 혹은 이거 포장용기 너무 많고 이렇게 포장하려면 나는 1인 매장인데 사람을 쓰기가 너무 버겁다 아직 그럴 자신은 없다 근데 사람 없이는 이거를 소화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냥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달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매출을 올리기 위함이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배달을 추가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내 홀 장사에 지장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직원을 뽑아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홀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매출이 떨어져서 배달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물론 메뉴가 너무 배달에 적합하면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되지만 내 메뉴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시면은 또 저희 엄마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시작을 안 하시면 좋고 메뉴의 개선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간인데 보통의 홀 매장들은 이제 창업할 때부터 배달을 같이 생각하고 창업을 하는 매장이 지금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달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젊으신 분도 많지만 나이 있으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창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배달을 추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홀 매장에 그 여유 공간이 잘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배달을 하다 보면은 포장용기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조금씩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포장용기는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이런 것들을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공간을 마련하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보통은 좀 잘 못하시고 빨리 내가 이거 배달을 추가해서 빨리 매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주문을 막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러면 일단 홀 매장이 굉장히 너저분해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박스들만 잘 쌓아놓으면 되니까
그냥 뭐 어차피 네모난 박스니까 잘 쌓아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진행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 매출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배달을 한다고 해서 어쨌든 배달보다는 홀이 위주고, 제가 배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테이크아웃이랑 포장 주문도 많이 유도를 해서 홀에서 판매하는, 실제로 배달 대행비를 지출하지 않고 내가 판매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걸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홀 매장은 절대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내 매장에 충분히 뭔가 물품이라던가 식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홀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부분도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대예요. 손님을 상대하면서 사실 우리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응대를 안 할 순 없죠. 근데 사실상 배달에서의 응대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이지만 원래 홀 매장의 영업에 익숙해지셨던 분들은 사실 배달은 예측 불허잖아요. 홀 손님은 저기서 이미 걸어오시는 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눈치로 나한테 이제 뭘 요청하실지 눈에 보이고, 또 루틴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측이 돼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응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배달은 배달 대행 기사님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날씨로 인해서 혹은 뭐로 인해서 좀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다 보니까 고객이 굉장히 다양한 요구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그냥 뭐 명확하게 뭐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이래서 죄송합니다, 저래서 죄송합니다, 처리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홀 매장이 바쁜 경우에는 그거를 귀찮듯이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1인 매장이신 경우에. 그러면은 홀에서는 저희가 손님을 좀 기분 나쁘게 해드렸을 때 손님이 불쾌감을 표시하시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고 서비스를 자리에서 드린다던가, 뭐 웃으면서 응대가 가능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배달은 말 한 번 잘못하고 뭐 혹은 작은 실수가 있으면 바로 그게 리뷰로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리뷰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리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배달만 하시는 분이면 이 리뷰, 안 좋은 리뷰가 확인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응대가 좀 가능해요. 왜냐면은 고객 정보가 3시간까지는 안심번호로 남기 때문에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처리해드릴까요,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홀이 바쁘신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응대를 못 하시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기에는 이미 좀 늦어서 회복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상단의 배달의 민족에서 리뷰가, 안 좋은 리뷰가 달려있으면 사실 매출에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런데 그 별점 낮은 리뷰 하나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으면은 홀 매장을 운영하시다가 배달을 이제 혼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그때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때 안 좋은 리뷰가 달리면 재미가 없어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재미가 없고 주문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입점을 내리고 다시 재입점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러면 그동안 저희의 텐션은 다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최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응대가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이 배달의 민족 어플상에서 있는 영업시간을 쭉 잘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홀이 바쁘다고 그냥 배달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매장 내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여유 인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그러한 경험이라던가 역량이 있는지, 이 3가지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홀에서 배달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한다고 매출이 또 바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에서 실수가 일어나면 그때그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짧은 가오픈 기간을 가지던가, 아니면 그냥 바로 오픈해서 부딪혀 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배달은 그냥 한번 보내면 끝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시작이 쉬운 만큼 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에 홀에서 배달 추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내 메뉴와 내 매장의 여유 공간, 그리고 내 응대 환경,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로 배달 매장을 창업하시는 분들, 이게 참 신규로 배달 매장을 창업하시는 분은 참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창업이든 마찬가지지만 배달을 정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배달을 진짜 전투적으로 주문서 막 끌어올려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택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개인 브랜드로 스스로 잘하셔가지고 스스로 매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만나보고 이제 살펴보니까 일단 메뉴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달의 민족에서는 검색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메뉴가 다 많으면 그냥 어떻게든 다 검색하다가 얻어 걸려서 들어와서 주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메뉴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종류가 많지 않게 아니면 카테고리가 서로 명확하던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저를 예로 들면은 와플, 샐러드,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타겟층이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 있으면 사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뭐 무슨 주전부리 같은 거, 뭐 볶음밥, 떡볶이 이런 내가 팔 수 있는 냉동 제품으로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매출은 일어날 수야 있겠지만 효율적인 매출 그리고 재구매 고객이 생긴다던가 뭐 단골층이 생긴다던가 내 매장의 아이덴티티를 갖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 않고 개인 매장을 특히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메뉴를 잘 판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내 매장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대표 메뉴를 두 개 정도는 정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라는 게 가짓수 두 개가 아니라 섹션을 두 개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그 섹션 내에 가짓수는 많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두 가지의 섹션은 딱 명확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메뉴 간에 재료가 좀 많이 겹치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 재고 관리법도 마찬가지인데 잘 살펴보면 그냥 어떤 재료를 넣고 잘 따지고 들다 보면은 이 재료로 할 수 있는 가짓수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 재료 하나로 전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료 소진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재료 소진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판매하려고 있는 이 메뉴가 과연 이 재료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메뉴인지 그리고 가짓수가 너무 많거나 적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 잘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지예요. 우리는 홀매장을 창업할 때 뭐 로드 매장은 뭐 대로변에 가야 된다던가 뭐 한 블럭 들어간 매장은 안 된다던가 뭐 2층이나 1층이나 이런 데는 안 된다던가 홀매장은 이런 제약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배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매장이고요.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도 뭐 지상으로 막 5층, 뭐 이렇게 4층 이렇게 올라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제가 배달 매장을 창업하시기 전에 이 입지를 중요 포인트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배달 권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배달을 갈 수 있는 동네 이런 동네가 좀 용이한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로드 매장 손님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배달의 민족 지도상에서 우리가 되게 많은 동네에 효과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심지 그리고 번화가는 사실 임대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번화가는 지하든 위층이든 임대료가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말고 우리가 카카오맵 지도를 켜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보통 저를 예로 들면은 카페 디저트는 3km까지 배달 반경이에요. 그랬을 때 내 배달 반경 안에 산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다른 구로 넘어간다던가 이런 그 장애물이 없는 그리고 산 그리고 학교 아니면은 뭐 큰 운동장 뭐 예를 들어 뭐 주경기장 같은 게 있다던가 이런 실제로 내 거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가 거주하지 않는 거주지가 포함되지 않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서 웬만하면 그 3km 반경 안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있는 반경으로 정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실구매자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곳 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사거리라던가 이런 사거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은 대형 프랜차이즈 중에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그 다음 골목으로 들어가시면은 괜찮은 임대료에 그래도 큰 배달 반경을 많이 커버하시면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이런 입지 선택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비는 배달 매장은 보통 10평 안에 끝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10평 안에 저희가 소비해야 되는 전력들이 있는데 이 전력은 여기에는 다양한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에어컨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 뭐 냉장고
배달 창업 같은 경우에는 냉장 냉동고 소비량이 되게 커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재료를 많이 쟁여놔서 잘 보관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 냉동고가 잡아먹는 전력이라던가, 특히 저희 커피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커피 머신, 이런 와플 기계, 이런 기계들이 한 번에 소비하는 전력이 생각보다 꽤 많고, 어쨌든 저희가 매출을 많이 내기 위함이고, 특히 배달 매장은 더 매출을 내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평상시 소비 전력이 보통은 7, 8kg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전기 승합이 되는 곳이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애초에 이제 건물주랑 상의를 하면서 여기가 전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뭐 전력이 내가 쓰려고 하는 전력보다 적다면은 승합이 가능한지, 거기에 따른 뭐 불편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아예 냄새가 안 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냄새가 나고, 음식을 판매하거나 뭘 판매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뭐 제반 사항들 따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또 특히 배달 매장은 건물주와 가장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매장 앞에 참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건물주가 이겨내지 못하고 저희한테 압박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 사전 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거단지 안에 있는 지하라던가 뭐 운이 좋으면 1층 매장도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그 오토바이 민원을 이기질 못해서 그 중간에 뭐 넘기고 나오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되게 주문량을 축소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체적으로 좀 불편하게 자동차 배달을 하신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입지가 유효한 동을 다 커버하고 있는 입지인지, 그리고 전기 승합이나 뭐 이런 가스 사용이나 이런 거에 불편함은 없는지, 혹은 승합을 해야 될 때 뭐 건물주의 다른 동이나 뭐 건물상의 제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뭐 오토바이라던가 뭐 실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예민한 지역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샵인샵인데요. 샵인샵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매장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제가 A 상점을 하고 있어요. A 상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달의 민족에서만 B 상점으로 또 같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떡볶이를 팔고 있는 매장인데 여기 안에 샵인샵으로 와플집을 넣어서 와플을 또 같이 배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사업자로, 배달의 민족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군데의 가게를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샵인샵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샵인샵이 샵인샵 업체가 요즘 참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부터 배달 창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샵인샵을 할 수 있도록 업체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거를 하실 때 보통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원팩으로 그냥 데워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재료 하나만 써서 나가셔도 됩니다.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뭐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다. 뭐 그건 당연한 말이겠지만, 되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업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쉽긴 쉽겠지만 요즘 소비자가 워낙에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팩으로 받아가지고 데워가지고 나가는 메뉴구나, 이런 거 솔직히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지금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뭐 아예 상관없는 갑자기 뭐 중식을 판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쓰고 있는 재료 외에 너무너무 생소한 것들, 그리고 냉장 냉동고 말고도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기계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가스를 써야지만 배달을 할 수 있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랑 너무너무 연관성이 없는 것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어의 동선처럼, 동선이 망가지면, 제가 아까 홀매장에서 배달을 추가할 때도 홀매장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샵인샵을 해서 추가 매출을 올리겠다고 하다가 이 동선이 무너지면서 기존 매장 운영하시는, 그 기존에 배달 잘하고 계시던 것, 그것까지 매출이 같이 무너지시면서 뭐 결국에는 이도저도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여쭤보는 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종에서 이런 게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은 매장의 동선이 좀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동선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동선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 아무래도 이거는 도저히
각이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지 않는 편인데, 그렇게 짚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오프라인 창업을 할 때 내가 지금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아마 주변에 들어보신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동선이 망가지던, 나랑 아무 상관이 없던, 뭐가 하던 그냥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빨리 이거를 추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을 내고, 그리고 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로 갈아타서 여기에서 매출을 내서 이거를 내 메인 브랜드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긴 좋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관성과 그리고 내가 원래 하고 있던 내 매장의 동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저는 샵인샵 창업에서 사실 1,0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거는 너무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500만 원 안에 끝나면은 그게 가장 가성비 있는 샵인샵 창업이 될 것 같고, 500만 원이 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만큼의 매출을 빨리 일으켜서 정말 이거를 내 메인 브랜드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때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브랜드는 내가 새로 뭔가를 하면서 이 브랜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어 라는 판단이 드신다면은 사실 뭐 연관성과 동선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샵인샵 업체를 선택할 때 그들이 보내오는 자료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시면은 마진율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고 원가율을 계산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원가율이 사실은 내 순수익이랑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100% 판매가에서 원가율을 34%를 빼면 나머지 그 남는 66%가 저의 실수익은 아니니까. 근데 샵인샵 업체들이 그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래 매장의 임대료와 인건비와 이런 것들은 매장들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원가율로 계산을 해서 보내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원가율만 보고 원가 되게 괜찮네, 이렇게 내가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한 달 월 광고비를 한 25만 원 정도 지출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배달의 민족 광고비를 월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포장용기랑 이런 것들 다 돌려보고, 내가 여기에서 나 혼자 영업을 할 건 아니고 직원을 한 명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 원가 계산하듯이, 순손익 계산하듯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실제로 내 마진을 파악해 보신 다음에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 업종이랑 비교해서 괜찮다, 혹은 이 정도면은 내가 이 임대료 지출하면서 여기 2개 영업을 해서 이 정도 수익은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 추가 인원 없이. 샵인샵의 쟁점은 내가 추가 인원을 쓰냐 안 쓰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추가하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돌려서 커버가 가능하면 그거는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거를 들여오면서 직원도 뽑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발생하는 고정비가 함께 늘어나면 사실 안 하는 이만 못 하거든요. 그리고 업체를 선택하실 때 이 브랜드가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인지, 그리고 업력이 1년 이상은 됐는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그냥 한두 달 장사하다가 말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사를 해본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그래도 점주님들이 운영하시면서 계절별로 일어나는 고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주실 테니까, 이런 것들 같이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가맹 사업이라던가 프랜차이즈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수 창업을 받으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스스로 준비를 하신다던가 샵인샵 업체를 선택하신다던가 하실 때 데드라인 같은 게 좀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데드라인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 이거를 배워서 물품이라던가 기계라던가 식자재 발주를 하고 실제로 배달의 민족상에서 오픈을 시키는, 아니면은 내가 실제로 홀에서 판매를 시작하던 뭔가를 시작할 때 2주 이상 시간이 벌어지면 뭔가를 추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내 본업이 바빠서 내가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고, 뭐 어떤 사정 이런 사정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2주 이상 지나면은 바로 루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비용을 지출하실 때 내가 이거를 지출함으로 인해서 이 결실을 2주 안에는 어쨌든 맺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간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달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배달을 시작하기로 해서 홀매장에 배달 추가가 됐던, 아니면은 뭐 신규 창업을 하시던, 아니면은 샵인샵 추가를 하시던, 배달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으면 플랫폼에 입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배달의 민족이랑, 그리고 쿠팡, 그 다음에 요기요. 뭐 그 외에 뭐 배달통도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 다른 배달 플랫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띵동도 있고. 강남은 예전에 띵동이 꽤 강세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뭐 제가 신사동에서 영업할 때까지는 띵동이 그래도 좀 시들시들하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띵동은 진짜 강남에서 강세이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뭐 기타적인 것들은 다 제외를 하고 배달의 민족, 배민원, 쿠팡이츠, 요기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 플랫폼의 특징, 이제 배달의 민족은 뭐 탈추종을 불허하는 업계 1위니까 저희가 여기 입점하는데, 사실 배달의 민족이랑 원래는 배민 라이더스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배민 라이더스가 배민원이니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랑 그다음에 배민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배달의 민족이랑 배민원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배달 대행 기사를 직접 섭외를 하냐, 아니면 이거를 배달의 민족에서 보내주냐, 이 차이에, 물론 수수료의 차이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배민 라이더스를 주로 하시던 가게들은 홀매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배달 추가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전투적으로 막 배달 대행 기사를 섭외하고 뭐 관리를 하고 뭐 배달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좀 부가적인 매출을 올리고 또 가게 홍보 수단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배민 라이더스를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우리가 지금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켜서, 잠시만요. 배달의 민족을 켜서 여기 배달 쪽에 보이는 이쪽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쓰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근데 이거는 울트라콜이라고 해서 광고비를 결제하고 저희가 입점을 하는데, 저희는 온라인 월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통칭 깃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깃발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 반경 재는 거, 어떤 위치에 입점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한번 설명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은 배달 팁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이거 배민 원도 물론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배달 요금을 저희가 뭐랄까, 배달 대행 업체랑 협의를 해서 이제 그때그때 지불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 대행사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별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배달 대행 업체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운영을 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는 내가 깃발을 몇 개 꽂을 거냐, 이 울트라콜 광고를 몇 개 꽂을 거냐인데, 울트라콜 광고를 몇 개를 하느냐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왜 그러냐면, 지방의 경우에는 배달 권역 하나를 저희가 소화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깃발 하나로도 커버를 하시는 곳이 많고요. 제가 있는 홍대 같은 경우에는 배달 깃발을 많이 꽂으면 많이 꽂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정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배달 빠른 순이라던가 우리가 뭐 주문 조리 준수율, 혹은 뭐 배달 팁 싼 순, 이런 순으로 배달의 민족에서 걸을 수 있는 필터링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울트라콜이 예전처럼 지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배달을 시작할 때 20개를 꽂고 시작했다가 이거를 5개로 줄여도 봤다가 다시 10개로 늘려도 봤다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정답이라기보다는 다른 점주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배달 깃발은 통상 처음 시작하실 때는 3개에서 또 많으면 5개 정도로 꽂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이 3개에서 5개를 어디에 꽂으면 좋냐, 이거는 사실 뭐 그냥 딱 생각하면은 밀집 지역, 주거 밀집 지역에 꽂으시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뭐 여기 꽂아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정말 잘 모르시겠다 이러시면은 지도상에 보이는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는 각 동마다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먼저 꽂아보시면 좋고, 그리고 내 가게를 기준으로 내 가게에 하나 꽂고, 주민센터에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하나 꽂고, 이렇게 일단 한번 꽂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주 정도 지나면 배달의 민족 그 사장님 광장에서 저희가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사장님 광장 사이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통계에서는 내가 2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판매했던 판매량을 집계할 수 있고, 내 매장에 얼마나 노출이 됐고, 또 주문수는 거기에서 얼마나 일어났으며,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서 그거를 보시고, 사실 처음에는 위치를 자주자주 옮겨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울트라콜 깃발을 낮밤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냐? 전 낮에는 뭐 그 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에 회사 밀집 지역 이런 데다가 많이 꽂았고요. 그리고 5시 기준으로 5시 이후에는 아파트,
뭐 오피스텔, 그리고 뭐 그 주택가 이런 데 나눠서 꽂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생각으로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주문을 많이 하고 낮에는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는 집에서 많이 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기념일에는 그 모텔이라던가 호텔이라던가 숙박업소 기준으로 깃발을 좀 많이 몰빵해서 꽂았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월 8만 원. 깃바른 계단 광고 이용료가 월 8만 원인데 내가 이 8만 원을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어야지 과연 바람직한 매출인가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통계를 봤을 때 저는 첫 달에 8만 8천 원의 광고료를 지불을 해서 여기에서 30만 원의 매출만 일어나도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거를 얼마나 지출하느냐 여기에 따라 바로 첫 달에 원하는 매출을 일으키느냐 이거는 홀매장이랑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달 영업을 하고 내가 그 배달의 민족에서 보면은 우리가 찜 누르잖아요. 찜 수를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도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첫 한 달에 내가 광고비 대비해서 충분한 매출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진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깃발을 꽂고 울트라콜 효율을 보고 얻은 데이터로 인해서 그 후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클릭수, 주문수, 노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매출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한 달에 8만 8천 원이 너무 아깝다고 해서 한 달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매출이 안 나왔어. 아, 이거는 진짜 배달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하고 쉽게 접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오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달의 민족 들어가면 상단에 3개가 계속 가게가 바뀌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통 10분에 한 번 정도씩 가게가 랜덤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가까운 순으로 내가 있는 가까운 순으로 랜덤으로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픈리스트는 사실상 내가 거기 입점을 한다고 해서 입점비가 발생하지는 않고 주문 건당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매장을 다점포를 하실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카페 디저트 안에서 내가 A, B, C, D 점포 다 넣을 수 있어요. 하나의 사업자로. 그렇지만 이 울트라콜은 얼마든지 몇 개의 사업자를 할 수 있는데 오픈리스트는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굳이 오픈리스트에 입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점포 사업자라면 4개 중에 어떤 거를 오픈리스트에 입점을 할지 미리 정해서 그것만 오픈리스트에 입점을 하시면 되고요. 이 울트라콜 깃발 위치를 바꾸는 건 배달의 민족 사장님 광장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배달의 민족 사장님 광장 그 앱 지도 자체가 구글맵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럴 경우 저는 지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에서 내가 현재 울트라콜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가 어디인지 다 주소 기록을 한 다음에 배달의 민족 사장님 고객센터 카카오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소는 이거, 바뀔 주소는 이거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 배달의 민족 상담원이 온라인 상담원이 5분 내로 바꿔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꽂을 수 있는 방법이고 배달의 민족 그 사장님 사이트에서 꽂으시면은 내가 정확하게 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제가 한 주소지랑 좀 약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울트라콜 위치 변경을 하실 때는 사장님 고객센터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저희가 사진은 직접 다 촬영을 해야 돼요. 물론 배달의 민족에서 제공하는 기본 메뉴 사진이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기본 메뉴이기 때문에 내 매장의 특색을 나타낸다거나 뭐 좀 더 먹음직스럽게 보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뉴 사진은 직접 촬영을 해서 배달의 민족에 요청을 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배민원이 이제 쿠팡이츠의 대항마로 나온 거예요. 쿠팡이츠는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민원은 옛날에 배민 라이더스가 그랬듯이 지금 사진을 다 찍어줘요. 매장에 오셔가지고 메뉴 사진이랑 우리 전체 모음컷이랑 사진을 다 찍어주고 수수료는 여기 보면 주문 건당 6,000원. 그리고 이게 지금 프로모션 한다고 해서 주문 건당 5,000원인데 제 생각에는 뭐 나중에 프로모션이 종료되면 5,000원으로 바뀐다라고는 하지만 이 프로모션 6,000원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프로모션은 쿠팡이츠가 유지하는 한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단건 배달이다 보니까 쿠팡이츠처럼 주문 조리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옛날에는 배달의 민족을 하시는 분들은 배민 라이더스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사업자로 배달의 민족이랑 배민원 서비스 2개를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매장이 내가 1인 운영하는 매장인데
배민원은 주문을 받으면 30분 이내에 다 조리해서 고객한테 배달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문이 들어와서 내가 기사한테 전달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래 들어와 있는 주문이 있고 이제 배민원 주문을 새로 받아야 돼서 이거를 할 경우 내가 이걸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달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저희 매장도 그렇고 1인 운영을 하시는 점주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 배민원이랑 주문이 꼬이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리뷰 테러를 당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배민원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고 이걸 내가 쿠팡이츠도 어차피 같이 하셔야 되니까 얘네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을 좀 잘 고민을 하셔서 뭐 배달의 민족 깃발을 조금 덜 꽂으시고 쿠팡이츠, 배민원, 배달의 민족 고르게 운영을 하시겠다 아니면은 배민원은 추후에 내가 좀 더 익숙해지고 나서 혹은 내가 인원을 충원하고 나서 배민원을 시작해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배민원은 지금 보시면은 수수료가 아무리 할인이 된다고 해도 적은 수수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배달 최소 주문 금액 확 높여서 여기에서 그냥 많이 남기시고 대신에 주문은 좀 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주문량 조절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내 매장에 맞는 방식으로 그 플랫폼을 차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이츠가 예전에 참 잘 됐었는데 지금 배민원이 나오면서 좀 주춤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었어요. 지금도 영업시간에 제한은 없죠. 배달 대행 기사님이 이거를 배달을 해주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매장의 영업시간이 뭐 최대 몇 시까지 정해지기도 하는데 배달의 민족은 자체 배달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고요. 근데 쿠팡이츠는 원래는 12시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쿠팡이츠에서 주문이 잘 들어와도 여기는 12시면 모든 기사님들이 다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었는데 배민원을 견제해서 그런지 이제 새벽 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연장이 돼서 늦게까지 영업하시는 분들은 원래 쿠팡이츠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새벽 2시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 객단가가 필요한데 저희 나중에 이제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후에는 강의를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객단가가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근데 배달의 민족은 객단가를 너무 높게 해놓으면은 사실 주변 가게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은 보통 객단가를 조금 낮추고 대신에 뭐 지역별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이라던가 뭐 요일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할증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배달 팁을 받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배민원이나 쿠팡이츠는 아예 최소 주문 금액을 높게 설정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지불해야 되는 많은 배달 대행비 네, 이거를 감안하셔서 감안하셔서 배달 수수료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해서 다음 4교시 시작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제가 앞서 못다 해드린 말씀은 4교시에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